어떻게든 나 혼자 해내야 되고 힘들어도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힘든 내색을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자산을 많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고 미래에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병법 부스토리의 박병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발걸음 하신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돈패닉님 잘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돈패닉이라는 닉네임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돈패닉님의 어떤 스토리는 그 어린 시절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사실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근데 재수 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좀 아버지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서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고 충격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복무를 하는 게 차라리 집안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행히 제가 사회복무요원 조건에 좀 맞아가지고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집안의 가장이 거의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생활은? 뭔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예, 이게 당연히 그냥 생활했던 것들이 이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걸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가서 등록금 이런 것들도 다 내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나 혼자 해내야 되고 힘들어도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힘든 내색을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현실은 또 힘드니까 눈물은 계속 나고. 대학생활 할 때는 그 어떤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불편함은 없으시던가요? 대학생 입학을 하면은 모두 이제 좀 행복한 생활을 기대를 보통은 하잖아요. 실제로 입학을 하고 보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해서 이제 형 노릇을 좀 해야겠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밥 한 번 사주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적으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좋게 좀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그냥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취업은 원하는 대로 좀 들어가신 거죠? 네,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대학 생활 중에는 좀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회사를 가게 되면은 결국 자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될 텐데 대학 생활에는 남는 게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이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자동차 정비 교육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실에서도 학부연구생으로 근무를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시기에서의 어떤 탈출 뭐 이런 계획을 계속적으로 갖고 계셨던 거죠? 그냥 취업만 하면은 끝날 줄 알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취업을 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자산을 많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사실 못했고 취업을 해서도 자격증 이런 거를 이제 회사에서 요구를 하니까 자격증 공부를 했었고 네, 회사에서 잘하기 위해서 2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됩니까? 네,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입사를 하고 본가랑 집이 멀어서 그 회사 주변에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입주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서 그쪽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니까 1억 5천 이하도 막 있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라 전세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 그래서 전세를 옮깁니까? 잘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 35만 원 내면은 1억 빌리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아파트 전세로 넘어가자 라고 그때 처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아파트 매매가가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전세가도 1년 지나니까 뭐 3억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그때 당시에 마음만 먹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 그때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막 청약도 많이 알아보고 그때 이제 경제도 공부를 이제 처음 한 것 같아요. 돈이랑 뭐 화폐가 차이가 뭔가부터 이제 생각을 경제의 기본 원리부터 공부를 하셨군요. 그냥 그때. 다행이었던 게 빨리 눈을 뜬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좀 경제 공부도 해야겠구나 그랬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부동산 전반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정말 간단한 거 아예 기본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동산 청약이나 이제 지역 분석이나 이제 좀 어디를 사면 좋을까 계속 알아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약할 수 있는 좀 괜찮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고 이제 대출도 많이 잘 나오고 또 1순위가 제가 해당이 되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굉장히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최대한 지원 안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니까 30평이 지원이 적겠다 해서 30평을 지원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 당첨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야, 그 당첨됐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사실은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요? 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집이 생기는구나. 저 회사 근처니까 회사 다니기는 좋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당첨됐을 때 소식을 어머님께 전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께 다음 날 연락을 했는데 네. 잘 됐다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고 또 좋은 것 같고 하니까 안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행보를 가게 됩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제가 전세로 오면서 네. 그 친구도 그 아파트 전세를 또 하나를 구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따로 전셋집을 구했었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그래서 제 집에 살고 그 여자친구 거를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를 사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 뭐라고 하던가요? 잘 얘기를 하니까 설득을 해서 아파트를 여자친구 명의로 하나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전세금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 있었던 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합치니까 딱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서 매매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세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 전세금으로 또 저는 다른 지역에 갭 투자를 그리고 나서 뭐 또 했어요? 이제 실거주는 여자친구 명의 집에서 하면서 내포 신도시 쪽에다가 분양을 더 받았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분양가 자체가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으로 계약금 치르고 현재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산 집이 2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보다 상급지로 좀 이동을 하자. 저는 이제 이미 다주택자가 돼서 주택을 이제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여자친구는 하나로 계속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2년이 꽉 채우면은 비과세를 받으면서 분당 쪽에 지금 계약을 해놨고요. 부자병법은 시청하신 시기는 언제쯤이세요? 경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그때, 네, 그 전까지는 아예 몰랐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됐어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1주택을 하다가 2주택, 3주택 넘어갈 때 엄청 부담이 컸는데 이제 부자병법을 보면서 시청자 상담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게 있는지 다 찾아보고 쭉 다 보고 최근에 박병참 대표님이 상담해 주신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있는데 자산의 총액을 늘려라. 그리고 어떤 상담자 분께서 하나를 쪼개서 빌라랑 뭐 아파트랑 이런 거를 늘려서 시총을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보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잘하고 있는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좀 확신을 갖고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 아니시잖아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기업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계획이 뭐예요? 회사를 빨리 나오고 싶고요. 네. 회사는 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 일을 좀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전형적인 MZ세대의 멘트네. 나와서 본인 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계속 해왔으니까 박병찬 대표님처럼 시행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뭐 어디에 있든 간에 네. 본인께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면 재밌어요. 재밌고 시행도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 건축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내 색깔대로 뭔가 꾸며야 되고 그게 참 재밌는 일이고 매력적인 일이거든요. 자신 있게 한번 공부해보시고 한번 자신 있게 밀어붙여보세요. 좀 100번 응원합니다. 지금 부스토리 좀 들어봤는데요. 뭐 아직 엄청 오래 사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생의 평을 한번 내린다면 어떤 식으로 평을 한번 내리고 싶어요? 살아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런 힘듦 속에서든 어떻게든 또 살아가게 돼 있고 사람이 또 극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그게 다 자신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저를 좀 힘든 상황에 좀 계속해서 몰아 넣어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서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지금에는 다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극으로 모이지 마시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충분히 강한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이제 좀 즐기면서도 놀잖아요, 우리가. 네. 저는 정말 이 노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아이템들과 엄청난 상상력과 엄청난 기회들이 간접적으로 다 오더라고요. 좀 노세요. 네. 강제적으로 놀아야 돼, 이거는. 그걸 좀 병행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본인은 이 놀이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찾아내실 분이에요. 자, 우리 돈페릭님의 어떤 그 스토리 들어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을 늘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생활에 또 맞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투자를 통해서 이자가 저절로 나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보면은 또 도움이 항상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께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 편지 남기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미래의 저한테 남겨보고 싶습니다. 미래에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가족들에게 잘 할 수 있는 미래의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 있으실 거고요. 이거는 아주 불리한 출발선상에서 시작된 게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역전 드라마가 이미 나왔는데 출발선이 다른 것이 선택한 게 아니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짜증나죠. 하지만 그게 극복이 안 되는 불변의 상황이라면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비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소소한 사례지만 보여주면 그 사례 하나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식에 일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페리님께서. 네, 제가 일단 증명해 보이고. 네. 여러분, 그 이렇게 부스토리 정말 아름다운 우리 청년 분 오셔서 이렇게 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얘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네이버에서 박병찬 샵이라고 치시면 부스토리 사연 남기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성공담, 또 실패담, 구자병법이 뭐 도움이 됐다. 여러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와서 풀어주십시오. 이런 스토리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여해주신 아주 자랑스러운 돈페릭님과 함께 있고 지금 저는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멋지게 해나가시길 바라겠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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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대방법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관심만큼 이제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생긴 종잣돈을 내 집 마련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 실패와 그 사람 말을 듣고 계약을 했어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이쪽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거는 그냥 프리미엄 받고 팔면 된다. 네가 그 잔금을 치를 일이 절대 없다. 공실이 날 거다. 이거는 새도 못 채울 거다. 그런 생각이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바로 났어요.
그래서 보라운 지하철에서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제발 좀 취소를 해달라. 내가 아무래도 내 그릇이 이게 아니다. 나는 이거 잘못되면은 큰일 난다. 꼭 자산을 떠나서 여러 가지를 극복을 했고 저한테는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했고 제가 지킨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뭐 계산기로만 두들기면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